지금 미국 전역이 전례 없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비버리 힐스의 고급 주택을 두고도 한인타운의 아파트를 선택한 미국의 상류층과 금수저들 때문인데요. 웃돈을 얹어줘도 구할 수 없는 LA의 한 아파트. 그 정체는 바로 한국 건설사가 만든 더보라 3170이었습니다. 이런 주거 문화는 처음이에요. 고급 주택과는 전혀 다른 삶의 질을 바꾸는 공간이 LA 현지 언론을 통해 전해진 입주민들의 놀라운 고백은 한국식 주거 문화가 가진 특별함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보라의 성공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실리콘밸리의 테크 기업들도 이 변화의 흐름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한국 건설사의 도전은 LA를 넘어 뉴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심장부 맨해튼, 그 중에서도 뉴욕의 상징인 타임스퀘어까지 한국 건설사의 손길이 닿게 된 것이죠. 연간 1억 3천만 명이 방문하는 이곳에 K건설의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토록 특별한 변화를 만들어낸 걸까요? 한국의 아파트 문화는 어떻게 미국 상류층의 라이프 스타일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 있었을까요? K-팝에서 시작된 한류가 이제는 건설 문화까지 미국을 뒤흔드는 놀라운 여정, 그리고 한 미국인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킨 감동적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골드만삭스 VP 캐서린 베넷입니다. 지금 저는 2년간의 한국 생활을 마무리하고 LA로 돌아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즐기고 있어요. 처음 한국 발령 소식을 들었을 때만 해도 제가 이렇게 한국의 생활 방식에 매료될 줄은 상상도 못했죠. 아침에 일어나면 스마트폰으로 커튼이 자동으로 열리고 온도 조절이 완벽한 온돌 바닥에서 요가를 할 수 있어요. 24시간 보안 시스템은 뉴욕의 어떤 고급 주택보다 완벽했고 지하철과 쇼핑몰이 바로 연결된 생활 인프라는 정말 놀라웠어요. 특히 새벽에도 안전하게 산책할 수 있는 환경이 너무 좋았죠. 맨해튼 펜트하우스에 살 때는 이런 편리함을 상상조차 못했어요. 한국의 아파트는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닌 하나의 작은 도시 같았죠. 지금 생각해보면 참 신기해요. 제가 어떻게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는지 말이에요. 10년 전, 저는 월가에서 막 커리어를 시작한 신입이었어요. 예일대를 졸업하고 하버드 MBA를 마친 후 골드만삭스에 입사했죠. 여자라는 이유로 수많은 편견과 차별을 겪어야 했고 매일 밤 늦게까지 사무실에서 살다시피 하며 실력을 증명해야 했어요. 하지만 그 노력이 결실을 맺어 테크 산업을 담당하는 VP로 승진할 수 있었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저를 월가의 라이징 스타로 소개했어요. 실리콘밸리의 유니콘 기업들과 중요한 거래들을 성사시켰고 업계에서는 제 이름만 들어도 알 정도가 되었죠. 성공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어퍼 이스트 사이드의 펜트하우스에서 살게 되었고 매일 아침 센트럴파크를 내려다보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제 펜트하우스는 완벽했어요. 3층 높이의 공간에 최첨단 홈 오토메이션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고 개인 소믈리에가 관리하는 와인셀러, 프라이빗 헬스장까지 갖추고 있었죠. 인테리어 매거진에도 여러 번 소개될 정도로 럭셔리했어요. 하지만 이런 화려한 삶 뒤에는 늘 허전함이 있었어요. 제 남편 마이클은 LA의 유명 법률사무소에서 할리우드 스타들의 전담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결혼 초에는 둘 다 각자의 커리어를 위해 주말 부부로 지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금요일 저녁 비행기로 LA에 가거나 마이클이 뉴욕으로 오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었죠. 처음에는 이런 생활이 낭만적이기도 했어요. 매주 금요일이면 베버리 힐스의 마이클의 집이나 제 맨해튼 펜트하우스에서 재회하며 럭셔리한 주말을 보냈죠.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서 디너를 즐기고 주말에는 햄튼스로 드라이브를 가기도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생활에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평일에는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회의와 미팅으로 전화 통화조차 쉽지 않았고 주말이면 시차 적응도 안 된 상태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했죠. 명품으로 가득한 옷장과 최고급 레스토랑의 코스 요리도 더 이상 제 마음을 채워주지 못했어요. 밤이 특히 외로웠어요.
중요한 거래가 성사되어 늦은 시간 사무실을 나설 때면 축하를 나눌 사람이 없다는 게 마음 아팠죠. 휴대폰 속 마이클의 사진을 보며 한숨만 쉬었어요. 우리 부부가 함께 있는 시간보다 떨어져 있는 시간이 더 많다는 게 점점 더 마음에 걸렸죠. 제 주변의 워킹맘들은 아이들 학교 행사에 참석하느라 바빴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아이를 가질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죠. 서로 다른 도시에 사는 부부가 어떻게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면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사무실 벽에는 수많은 성공적인 거래를 증명하는 기념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하버드 동창들과 비교해도 빠른 승진과 화려한 커리어를 쌓았죠. 하지만 점점 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이게 제가 꿈꾸던 삶일까요? 매일 밤 텅 빈 펜트하우스로 돌아와 혼자 와인을 마시며 마이클과 영상통화를 하는 이 생활이 정말 행복한 걸까요? 주변 사람들은 제가 부러운 삶을 살고 있다고 말했어요. VP라는 직함, 어퍼이스트 사이드의 펜트하우스, 할리우드 스타들의 변호사인 남편까지.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삶이었죠. 하지만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성공이라는 사다리를 오르느라 정작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잊고 살았던 거예요. 이런 생각들로 머리가 복잡해질 때쯤 아시아 담당 이사님께서 저를 찾으셨어요. 한국 지사에서 제 경험과 실력을 필요로 한다는 거였죠. 아시아 시장의 급성장으로 인해 테크 산업 전문가가 절실하다는 설명이었어요. 순간 겁이 났어요. 지금도 힘든 주말 부부 생활인데 더 멀리 떨어진 한국으로 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것 같았죠. 게다가 아시아는커녕 한국이라는 나라에 가본 적도 없었어요. 이제 막 VP로 자리 잡은 커리어를 모두 내려놓고 낯선 나라로 가야 한다니 생각만 해도 불안했어요. 그날 밤 고민 끝에 마이클과 영상통화를 했어요. 평소보다 일찍 회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와인 한 잔을 마시며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죠. 제 걱정과 불안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마이클의 대답은 의외였어요. 캣, 지금 우리가 이렇게 떨어져 사는 것도 서로의 꿈을 위해서잖아. 어차피 당분간은 각자의 길을 가야 한다면 새로운 경험을 해보는 게 어때? 난 늘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 내 아내가 월가에서 가장 유능한 VP라는 걸. 이제 더 넓은 세상에서 그 실력을 보여줄 차례야. 마이클의 말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맞아요. 어차피 지금도 함께 있는 시간보다 떨어져 있는 시간이 더 많은데 이번 기회에 새로운 도전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의 응원에 용기를 얻어 한국행을 결심했죠. 그때만 해도 이 결정이 제 인생을 이렇게 크게 바꿔놓을 줄은 몰랐어요. 마이클의 응원으로 한국행을 결정했지만 그때부터 진짜 고민이 시작됐어요. 골드만삭스의 동료들은 제가 미쳤다고 생각했죠. 뉴욕의 VP 자리를 버리고 아시아로 간다는 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특히 맨해튼에서 함께 일하는 시니어 VP는 아시아 근무 경험을 이야기하며 한숨을 쉬었죠. 한국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기본적인 것부터 찾아봤죠. 서울이 수도이고 삼성과 현대 같은 글로벌 기업이 있다는 것 정도만 알고 있었으니까요. K-팝이나 한국 드라마는 들어본 적 있었지만 실제 생활은 어떨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주거 문화였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파트에 산다는 거였죠. 제가 알던 아파트는 뉴욕의 저소득층 주거단지 같은 곳이었어요. 낡고 오래된 건물의 범죄율도 높은 그런 곳이었죠. 한국에서는 중산층과 상류층도 아파트에 산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인터넷으로 한국의 아파트 단지를 검색해봤어요. 수십 개의 똑같은 건물이 늘어서 있는 모습이 마치 디스토피아 영화의 한 장면 같았죠. 어떻게 저런 곳에서 살 수 있을까 걱정이 커져갔어요. 맨해튼의 제 펜트하우스나 LA의 마이클의 단독주택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죠. 친한 친구들도 모두 말렸어요. 특히 예일대 동창인 제시카는 아시아 출장 경험을 이야기하며 문화 충격을 강조했죠. 음식부터 시작해서 언어 장벽, 직장 문화까지
모든 게 달라도 너무 다르다고요. 심지어 한 친구는 한국이 너무 위험하다며 북한 이야기까지 꺼냈어요. 부동산 에이전트를 통해 서울의 주거 옵션을 알아봤어요. 외국인들이 주로 사는 이태원이나 한남동의 고급 빌라를 추천받았죠. 하지만 회사 측에서는 회사 소유의 아파트를 강력히 추천했어요. 강남이라는 곳의 아파트였죠.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한국의 맨해튼이라고 불린다더군요. 가족과 친구들을 설득하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추수감사절에 모인 자리에서 한국행 소식을 전했더니 마치 장례식 같은 분위기가 됐죠. 어머니는 눈물까지 보이셨어요. 아버지는 월가에서 힘들게 일궈온 제 커리어가 망가질까봐 걱정하셨고요. 마이클의 부모님도 걱정이 크셨어요. 지금도 힘든 주말 부부 생활인데 더 멀리 떨어지면 결혼 생활이 위험해질 거라고 하셨죠. LA와 뉴욕은 그래도 같은 나라라도 되지만 한국은 너무 멀다고요. 시차도 크고 비행 시간도 길어서 주말 부부 생활이 더 힘들 거라고 하셨어요. 골드만삭스의 인사팀에서 오리엔테이션을 받으면서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의 직장 문화가 미국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였죠. 회식 문화부터 시작해서 수직적인 조직 문화까지 제가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어요. 특히 여성 임원이 드물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더욱 불안했죠. 외교부 사이트에서 한국 생활 정보를 찾아보다가 우울해졌어요. 영어로 된 표지판이 많지 않다는 것부터 택시 기사들이 영어를 못한다는 것까지 제가 과연 혼자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지하철은 복잡하고 버스는 더더욱 이용하기 어려울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먼저 온 외국인 주재원들의 블로그를 보면서 조금씩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한국 생활이 너무 좋다는 후기들이 많았거든요. 특히 치안이 좋고 대중교통이 편리하다는 평가가 많았어요. 심지어 한국을 떠나기 싫다는 글도 있었죠.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어요. 회사에서 제공하는 한국어 수업을 듣기 시작했는데 한글이 이렇게 과학적이고 배우기 쉬운 문자라는 걸 처음 알았죠. 최소한 간단한 인사말이라도 할 수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어 선생님은 제 한국 이름도 지어주셨어요. 출국이 다가올수록 불안감도 커졌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한 설렘도 있었어요. 이제껏 해보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거라는 기대감이었죠. 마이클도 한국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주말에 LA로 갈 때마다 한국 식당에 가서 한식도 먹어보고 한국 영화도 찾아봤죠. 마지막으로 펜트하우스를 정리하던 날 센트럴파크를 내려다보며 생각했어요. 저는 늘 제가 원하는 걸 해왔고 그래서 지금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비록 알 수 없는 미래지만 분명 의미 있는 경험이 될 거라고 믿었죠. 짐을 거의 다 싸고 난 어느 날 저녁 마지막으로 집들이에 왔었던 친구들을 초대했어요. 다들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지만 제가 결심한 걸 응원해주겠다고 했죠. 특히 마이클은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더군요. 그의 깜짝 선물은 제게 큰 용기가 되었고 이제 정말 한국으로 떠날 준비가 된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고 회사에서 제공한 한국 주재원 가이드라인을 읽었는데 정말이지 문화 충격이 아닐 수 없었어요. 한국의 업무 문화는 제가 알던 것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업무용 메신저로 퇴근 후에도 연락이 온다는 것, 상사가 퇴근하기 전에는 먼저 퇴근하기 어렵다는 것, 이런 이야기들이 낯설었죠. 특히 회식 문화는 상상도 못했어요. 회사 사람들과 퇴근 후에 술을 마시며 친목을 다진다니 월가의 문화와는 너무 달랐어요. 한국의 날씨도 걱정이었어요. 사계절이 뚜렷하다는데 특히 여름이 습하고 더우며 장마철이 있다는 게 충격이었죠. 뉴욕의 더운 여름도 힘들었는데 한국은 더 힘들 것 같았어요. 겨울은 또 얼마나 추울지, 난방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걱정도 들었죠. 의료 시스템도 알아봤어요. 미국의 주치의 시스템이 없다는 게 이상했죠. 대신 큰 병원에 가서 직접 진료과를 선택한다고 해서 불안했어요. 하지만 의료비가 미국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랐죠.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가격이라고 하더군요. 식생활 적응도 큰 숙제였어요. 저는 평소 샐러드와 스테이크를 즐겨 먹었는데 한국은 쌀 중심의 식사 문화라고 하더군요. 매운 음식도 많다고 해서 걱정됐어요. 마트에서 장보기도 문제였죠. 한국의 마트는 지하에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그것도 낯설었어요. 쇼핑도 고민이었어요. 한국의 옷 사이즈가 미국과 다르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제 키가 5.74피트인데 한국에서는 꽤 큰 편에 속한다고 하더군요. 신발 사이즈도 찾기 어려울 것 같았어요. 화장품은 또 어떻게 구입해야 할지, 미용실은 어떻게 가야 할지, 이런 일상적인 것들이 모두 걱정됐죠. 한국의 집 구조도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욕실에 욕조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 온돌이라는 바닥 난방 시스템, 베란다를 확장해서 쓴다는 것까지. 모든 게 낯설었죠. 특히 신발을 현관에서 벗는다는 문화는 상상도 못했어요. 집안에서 맨발로 다닌다니 처음에는 비위생적이라고 생각했죠. 이사 준비를 하면서 전기 제품도 문제였어요. 한국은 전압이 220볼트라서 제 모든 가전제품을 새로 사야 한다는 걸 알았죠. 심지어 드라이기와 고데기까지 새로 준비해야 했어요. 변압기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그것도 여러모로 불편할 것 같았어요. 반려동물 입국 절차도 알아봤어요. 제 고양이 루나를 데려가고 싶었거든요. 마이크로칩 이식부터 예방접종, 검역 절차까지 신경 쓸 게 너무 많았죠. 특히 한국의 동물 검역 기간이 길다는 것도 걱정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걱정들 속에서도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어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IT 강국이라는 말에 조금은 안심이 됐죠. 적어도 넷플릭스는 끊김없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을 때 마지막으로 주치의를 만났어요. 1년치 처방약을 받고 한국의 병원 시스템에 대한 조언도 들었죠. 그때 선생님이 의외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한국의 의료기술이 매우 뛰어나다는 거였죠. 오히려 미국보다 더 앞선 분야도 있다고 하시더군요. 마지막 짐 정리를 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많은 걱정을 하는 게 어쩌면 당연한 일이겠죠. 하지만 이 모든 걱정들이 나중에는 웃으면서 떠올릴 추억이 될지도 모른다고요. 그리고 그 생각이 맞았어요. 지금 한국에서의 첫날을 떠올리면 그때의 모든 걱정이 기우였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인천공항행 비행기를 타기 전날 밤 마이클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어요. 그는 제 선택을 믿는다고, 그리고 이 경험이 분명 특별한 의미가 있을 거라고 말해줬죠. 13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피곤할 법도 한데 공항의 첫인상에 놀라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미국의 어떤 공항보다도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입국장에서 나오자 회사에서 보낸 운전기사님이 제 이름이 적힌 태블릿을 들고 기다리고 계셨죠. 첫날부터 문화 충격의 연속이었어요. 차에 탑승하자마자 와이파이가 잡혔고 운전기사님은 실시간 교통정보로 최적 경로를 찾아가셨죠.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강남의 제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 받은 충격은 더 컸으니까요. 30층이 넘는 고층 건물들이 늘어서 있는 모습은 마치 미래도시 같았죠. 걱정했던 것과 달리 삭막하지 않았어요. 건물 사이사이로 아름답게 조성된 정원과 산책로가 있었고 저녁이면 은은한 조명이 켜져 마치 고급 리조트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입주 절차를 밟으면서 첫 감동을 받았어요. 친절하게 모든 것을 설명해 주시는데 영어로도 소통이 가능하셨죠. 게다가 외국인 입주민을 위한 안내 책자까지 준비되어 있더군요. 심지어 제가 좋아하는 커피도 내어주셨어요. 첫 출근 전날 아파트 시스템을 배우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보안 카드를 받으며 들은 설명이 마치 첨단 기술 강의 같았죠. 얼굴 인식, 지문 인증, 원격 출입 관리까지. 비버리 힐스의 고급 주택단지보다 더 철저한 보안 시스템에 놀랐어요.
특히 집 밖에 있어도 스마트폰으로 현관문 앞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죠. 그날 저녁 짐을 풀다가 배가 고파서 음식을 주문했는데 이것도 하나의 경험이었어요. 배달앱으로 주문하자 30분도 안 되어 도착했는데 문 앞에 놓인 음식을 찾으러 나가면서 처음으로 디지털 도어록의 편리함을 실감했죠. 게다가 보안실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서 늦은 시간에도 전혀 걱정이 없더군요. 시차 적응이 안 되어 첫날 밤은 잠이 오지 않았어요. 베란다에 나가 야경을 바라보는데 마치 별들이 땅으로 내려온 것 같았죠. 창문을 열어도 소음이 거의 들리지 않아 놀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삼중 유리와 특수 단열재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다음 날 아침, 드디어 온돌 바닥을 제대로 경험했어요. 알람 소리에 눈을 뜨고 바닥에 발을 디뎠을 때의 그 따뜻한 감촉이란. 뉴욕의 차가운 마루바닥에 익숙했던 제게는 마치 스파를 받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특히 욕실 바닥도 따뜻해서 아침 샤워가 이렇게 즐거울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죠. 출근하면서 또 하나의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지하 주차장에 들어서자 차량 번호가 자동으로 인식되어 차단기가 열렸고 LED 시스템이 빈자리로 안내해줬죠. 뉴욕에서는 주차 한 번 하려면 매번 스트레스였는데 이곳은 마치 주차도 비서가 해주는 것처럼 편리했어요. 첫 주말에는 비가 왔는데 이때 한국 아파트의 또 다른 장점을 발견했어요. 지하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까지 단 한 방울의 비도 맞지 않고 갈 수 있었거든요. 우산을 펴고 접는 번거로움도 없었죠. 심지어 엘리베이터 앞에는 우산 물기를 제거하는 특별한 기계까지 있더군요. 퇴근길에는 장을 보기로 했는데 이것도 신세계였어요. 단지 바로 앞에 있는 대형 슈퍼마켓은 제가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죠. 게다가 근처에 다양한 식재료 가게들이 있어서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를 구하기도 편했어요. 진열대 사이를 둘러보다가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걱정했던 것처럼 불편하거나 답답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요. 첫 택배를 받았을 때의 경험도 특별했어요. 택배기사님이 문 앞에 물건을 놓고 사진을 찍어 증명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보안이었어요. 택배가 도착하면 앱으로 알림이 오고 CCTV로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뉴욕에서는 택배 도난이 심각한 문제였는데 여기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었죠. 이웃들과의 첫 만남도 기억에 남아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옆집 주민이 반갑게 인사를 건네시더군요. 영어가 서툴러도 따뜻한 미소로 환영해 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어요. 나중에는 김치도 담가주신다고 하셨죠.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이웃과의 교류였어요. 주말에는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을 둘러보기로 했어요. 피트니스 센터에 들어섰을 때 제 눈을 의심했죠. 뉴욕의 프리미엄 헬스클럽 못지않은 최신 운동기구들이 가득했거든요. 수영장은 또 어떻게 럭셔리했던지 마치 5성급 호텔의 시설을 단지 내에 옮겨놓은 것 같았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마이클이 처음으로 방문했어요. 그의 반응이 잊히지 않네요.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이게 정말 아파트야? 라며 놀라더군요. 특히 골프 연습장을 보고는 자기도 이사 오고 싶다고 농담했죠. LA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면서 마이클이 한 말이 기억나요. 당신이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곳이네요. 생활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관리 시스템이었어요. 모든 게 모바일 앱 하나로 해결됐거든요. 관리비 조회부터 시설 예약, 불편사항 신고까지. 심지어 분리수거 방법도 앱에서 자세히 안내해줬죠. 처음에는 복잡해 보였던 분리수거가 어느새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어 있더군요. 처음 한국행을 결정했을 때만 해도 이곳에서의 생활이 이렇게 편리하고 안전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이제는 오히려 뉴욕의 생활이 불편하게 느껴질 정도예요. 아파트의 편의시설에 감탄하던 시기를 지나 이제는 한국의 라이프 스타일 자체를 즐기게 됐어요. 특히 달라진 건 아침 시간이었죠. 뉴욕에서는 늘 서두르기만 했는데 여기서는 여유롭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온돌방에서 스트레칭을 하고
베란다에서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하늘을 바라보는 여유가 생겼죠. 회사 생활도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회식 문화가 부담스러웠는데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동료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었죠. 한국 직장 동료들은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먼저 다가와 도움을 줬어요. 특히 김 부장님은 제게 한국 엄마 같은 존재가 되어주셨죠. 매일 아침 제 건강을 걱정하시며 직접 담그신 김치도 가져다 주시고요. 주말의 풍경도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늘 일 생각뿐이었는데 이제는 저만의 루틴이 생겼죠. 아침에는 단지 산책로를 걸으며 조깅을 하고 피트니스 센터에서 요가 수업도 들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같은 수업을 듣는 이웃들과 수업 후 카페에서 브런치를 즐기는 것이 일상이 됐죠. 한국의 카페 문화도 새로웠어요. 아파트 근처에 있는 카페는 마치 작은 사교 클럽 같았죠. 주말 오후가 되면 이웃들과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근황을 공유했어요. 뉴욕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이웃과의 교류였죠. 특히 옆집 수잔과는 제가 한국에 온 뒤로 가장 친한 친구가 됐어요.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 친구는 제시카였어요. 월스트리트에서 함께 일하던 그녀는 제가 한국으로 오겠다고 했을 때 가장 반대했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일주일간 제 집에서 지내면서 그녀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특히 새벽에 혼자 편의점에 다녀온 후 미국의 치안 상태에 대해 한탄하더군요. 제시카의 방문 이후 뉴욕 친구들 사이에서 제 한국 생활이 화제가 됐어요. 모두들 제 SNS를 보면서 부러워했죠. 특히 퇴근 후의 여유로운 모습들이요. 피트니스 센터에서 운동하고 친구들과 식사하고 주말에는 여행을 다니는 모습들을 보며 놀라워했어요. 월가에서는 상상도 못할 라이프 스타일이었으니까요. 마이클과의 관계도 더 돈독해졌어요. 처음에는 시차 때문에 대화할 시간을 맞추기 어려웠지만 오히려 그 때문에 서로를 더 그리워하게 됐죠. 주말마다 영상통화를 하면서 서로의 일상을 더 소중하게 공유하게 됐어요. 특히 한국의 치안과 편리함을 경험한 후로는 마이클도 제 선택을 전적으로 지지하게 됐죠. 가장 큰 변화는 제 자신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뉴욕에서는 늘 다음 목표만 쫓았는데 한국에서는 현재의 순간을 즐길 수 있게 됐죠. 아침에 일어나면 베란다에서 커피를 마시며 하늘을 바라보고 퇴근 후에는 동네 시장을 둘러보며 저녁거리를 고르는 여유가 생겼어요. 한국의 계절 변화도 제 생활에 새로운 리듬을 가져다 줬어요. 봄에는 벚꽃 축제를 즐기고 여름에는 시원한 빙수를 먹으며 더위를 달랬죠. 가을에는 단풍 구경을 가고 겨울에는 온돌방의 따뜻함을 만끽했어요. 계절마다 다른 음식과 문화를 경험하면서 삶의 풍요로움을 느꼈죠. 특히 한국의 명절은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추석에 회사 동료들이 나눠준 송편을 먹으며 처음으로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됐죠. 명절 연휴 동안 한적한 아파트 단지를 거닐며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의 소중함을 깨달았어요. 그동안 커리어만 쫓느라 놓치고 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죠. 동네 마트 아주머니와도 친해졌어요. 처음에는 영어로 소통하려 했는데 이제는 간단한 한국어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됐죠. 매일 들르는 과일 가게 아저씨는 제가 좋아하는 과일이 들어오면 따로 챙겨주시기도 했어요. 이런 따뜻한 정이 쌓이면서 한국이 점점 더 편안한 곳이 되어갔죠. 주말에는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여러 활동을 시작했어요. 한식 요리 클래스에도 참여하고 한국어 학원도 다녔죠.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취감도 느꼈어요. 특히 김치찌개를 처음 성공했을 때의 기쁨은 잊을 수 없죠. 퇴근 후의 시간도 더욱 풍성해졌어요.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기도 하고 가끔은 문화센터에서 열리는 강좌를 듣기도 했죠. 취미 생활을 위한 여유가 생기니 일에 대한 스트레스도 줄어들었어요. 업무 효율도 오히려 더 높아졌죠.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한국에서 찾은 건 단순한 편리함이 아니라 진정한 삶의 균형이었다는 걸요.
일도 중요하지만 그 외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도 알게 됐죠. 그리고 그 깨달음은 제 인생의 다음 챕터를 여는 열쇠가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2년이 마무리되어 갈 무렵 LA 복귀 소식을 전달받았어요. 회사에서 서부 지역 M&A 총괄 역할을 제안했거든요. 기쁜 소식이었지만 한편으로는 한국의 편리한 생활을 뒤로 하고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죠. 특히 가장 큰 고민은 LA에서의 주거 문제였어요. 마이클은 벌써부터 비버리 힐스와 브렌트우드의 매물들을 보내왔지만 제 마음을 사로잡는 곳은 없었죠. 넓은 저택들이었지만 한국에서 경험한 편리함과 안전함이 그리웠어요. 퇴근 후 LA 부동산 사이트를 둘러보던 중에 우연히 더보라 3170을 발견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지나칠 뻔했는데 한국식 프리미엄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죠. 호기심에 클릭했는데 그 순간 제 마음이 쿵 하고 떨어졌어요. 더보라의 소개 영상을 보면서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한국 아파트의 모든 장점을 미국 실정에 맞게 재해석했더군요. 24시간 보안 시스템, 피트니스 센터, 커뮤니티 시설까지. 심지어 온돌 시스템도 적용했다고 하더군요. AR 투어를 통해 내부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한국 아파트의 효율적인 공간 구성과 수납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왔더군요. 주방 구조도 한국식으로 설계해서 동선이 완벽했고 드레스룸과 욕실 구조도 한국 아파트와 똑같았어요. 더보라 한국지사에 연락했더니 LA 프로젝트 담당자와 연결해 주셨어요. 마침 그분도 제가 살던 한국 아파트를 잘 알고 계시더군요. 영상통화로 자세한 설명을 들으면서 이곳이 바로 제가 찾던 곳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마이클에게 더보라를 보여주자 그의 반응도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아파트라는 말에 부정적이었는데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찍어준 영상을 보더니 생각이 바뀌었죠. 특히 보안 시스템과 커뮤니티 시설에 큰 감동을 받은 것 같았어요. 계약을 결정하기 전에 동료들의 조언도 구했어요. 특히 LA 지사에서 일하는 한국인 변호사님의 이야기가 큰 도움이 됐죠. 더보라가 위치한 곳의 환경이나 교통, 주변 시설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거든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제 아파트를 둘러보며 지난 2년을 회상했어요. 이곳에서의 경험이 없었다면 더보라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한국의 주거 문화가 얼마나 선진적이고 효율적인지 직접 경험했기에 더보라를 선택할 수 있었죠. 계약서에 서명하면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들, 경험한 모든 순간들이 이제 LA에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렜죠. 더보라는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제가 한국에서 찾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지속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한국을 떠나기 전날 밤 베란다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2년 전 불안한 마음으로 왔던 이곳에서 저는 진정한 삶의 가치를 배웠죠. 효율성과 편리함을 넘어 이웃과 교류하고 일상의 여유를 누리는 법을 알게 됐어요. 한국이 제게 준 이 특별한 선물을 이제 LA에서도 이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감사했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창밖의 불빛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한국은 제게 단순한 주재원 근무지가 아닌 인생의 전환점이 된 특별한 장소였어요. 더보라를 통해 이곳에서의 소중한 경험들을 LA에서도 이어갈 수 있다는 건 마치 운명 같은 선물이었죠. LA에서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됐어요. 더보라 3170의 첫 발을 디딘 순간 마치 한국의 제 아파트로 돌아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현관문을 열자마자 맞이하는 중문, 은은하게 따뜻한 온돌 바닥, 효율적으로 설계된 수납 공간까지. 모든 것이 한국에서 누리던 편안함 그대로였어요. 가장 큰 변화는 마이클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진 거예요. 더 이상 주말 부부가 아닌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저녁에는 하루 일과를 나누는 생활이 시작됐죠. 특히 마이클은 한국식 온돌 바닥에 완전히 매료됐어요. 주말마다 바닥에 누워 영화를 보는 게 그의 새로운 취미가 됐죠. 아침 운동도 다시 시작했어요.
더보라의 피트니스 센터는 한국 아파트에서처럼 최신 시설을 갖추고 있었죠. 점차 같은 시간대에 운동하는 이웃들과 친해지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그 중에는 한국 생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여럿 있었어요. 그들과 한국 이야기를 나누며 더 가까워졌죠. 직장 동료들의 반응도 재미있었어요. 처음에는 비버리 힐스 대신 더보라를 선택한 걸 이해하지 못했죠. 하지만 집들이에 초대했을 때 모두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특히 24시간 보안 시스템과 커뮤니티 시설을 보고는 감탄을 금치 못했죠. 한 동료는 다음 날 바로 더보라의 웨이팅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고 하더군요. 한국에서 익숙해진 생활 패턴도 그대로 이어갔어요. 신발을 벗고 생활하는 것은 기본이고 특히 한국식 수납 시스템이 습관이 되었더군요. 처음에는 마이클이 적응하기 어려워했지만 이제는 그도 드레스룸의 완벽한 정리 시스템의 매력에 빠졌어요. 미국의 워크인 클로젯은 크기만 큰데 비해 한국식 드레스룸은 공간 활용도가 정말 뛰어나거든요. 계절별 옷장 분리부터 섬세한 수납장 구성까지 모든 게 이치에 맞게 설계되어 있죠. 욕실 문화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국에서 경험한 쾌적한 욕실 시스템을 더보라에서도 그대로 누릴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았죠. 바닥 난방은 물론이고 습기 제거를 위한 환기 시스템, 샤워 부스와 욕조의 완벽한 분리까지. 마이클은 이제 미국 호텔에 가면 욕실이 불편하다고 할 정도예요. 주말이면 한국에서처럼 이웃들과 교류하는 시간도 늘었어요. 더보라의 카페에서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집에서 식사를 하기도 했죠. 특히 한국 음식을 좋아하는 이웃들이 많아서 제가 한국에서 배운 레시피를 나누며 더 가까워졌어요. 택배 시스템도 한국처럼 편리했어요. 무인 택배함에서 물건을 찾고 현관 앞 보안 카메라로 배송 현황을 확인하는 게 일상이 됐죠. 한 번은 뉴욕에 사는 친구가 방문했는데 이런 시스템을 보고 부러워하더군요. 뉴욕에서는 아직도 택배 도난이 심각한 문제라면서요. 더보라에서의 생활이 알려지면서 월스트리트 시절 동료들의 연락이 늘었어요. 모두들 LA의 주거 트렌드가 변하고 있다며 더보라 같은 한국식 주거 시스템이 미국 전역으로 퍼질 거라고 예측했죠. 특히 테크 기업 임원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어요. 가장 큰 변화는 제 가치관이었어요. 한국에서 배운 여유로운 삶의 방식을 실천하면서 일과 삶의 균형이 자연스럽게 잡혔죠. 퇴근 후에는 마이클과 함께 산책을 하거나 루프탑에서 선셋을 감상하며 하루를 마무리해요. 주말에는 이웃들과 바비큐 파티를 하면서 교류하고요. 한국 문화의 영향은 곳곳에서 느껴졌어요. 명절이면 한인마트에서 식재료를 사다가 한국 음식을 만들어요. 추석에는 이웃들과 송편도 빚어보고 설에는 떡국도 끓이죠. 마이클은 한국의 명절 문화가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며 좋아해요. 최근에는 더보라의 입주민 모임에서 한국 문화 교류회를 시작했어요. 한국 영화도 보고 한식도 만들어 먹으면서 서로의 경험을 나누죠. 특히 한국에서 살아본 입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 문화의 매력을 다시 한번 느끼고 있어요. 한국에서의 2년은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됐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해외 근무라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그게 아니더군요. 완벽한 시스템, 편리한 생활 그 이상의 것을 배웠어요. 이웃과 나누는 따뜻한 정,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의 소중함,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삶의 여유를 알게 됐죠. 지금 더보라에서의 아침은 늘 특별해요. 따뜻한 온돌바닥에서 눈을 뜨며 서울에서의 시간들을 떠올리곤 해요.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한국에서 배운 모든 순간들이 이렇게 소중한 선물이 되어 돌아올 줄은요. 비버리 힐스의 호화로운 저택 대신 더보라를 선택한 건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 중 하나예요. 이곳에서 저는 매일 한국에서 발견한 행복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있거든요. 사연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외국인의 시선에서 한국의 감동에 빠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 다이브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